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이 끝나고, 62페이지 보세요. 62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자, 일단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이게 실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 실제 거래가. 자, 일단 거기 제2로 내렸어요. 용어 정의는 다 정리했고, 매매 제2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신고합니다. 토지 건물이야. 왜 매매 계약 할 때 이제 실거래가 실제 거래. 자, 뒤에 입광공은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여기 8개 법이야. 8법이라고 8법. 8개 법. 1. 주택법.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그냥 빈집 특별법, 빈집법. 5. 택지개발 촉진법. 6. 공공주택 특별법. 7.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 8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실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최초 공급계약이라고 그래. 8개 법에 의해서 최초로 하는 공급계약, 그걸 일명 분양계약이라고 그러죠. 신고하고.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줄거서 지위의 매매계약. 지위는 아직 분양이 안 돼. 지위 매매, 이걸 분양권 입주권이라 그래요. 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됩니다. 자, 분양권은 8개로 제2호에 따른 거, 제2호가 8법이라죠. 8법. 8개 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 그래요. 8개 법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법이 2개야, 2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공부 시간을 배우죠. 뭐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거나 및 빈집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동그라미 인가를 받아야 취득합니다.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입주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입주권 2개 나에서 도정법에 따라 처분계획 인가받은 입주권. 두 번째 빈집법에 따라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자, 그럼 신고를 합니다. 제3 부동산 등 거래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럼 누가 신고하느냐? 의무자. 자, 이 8개 이제 8개. 자,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 그리고 두 번째 8법에 의한 분양권 계약. 다음에 2법에 의한 빈집 입법에 의한 입주권 계약. 자, 이걸 신고합니다. 자, 1. 먼저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원칙이야. 지금 매도인, 매수인 공동신고 원칙이죠. 공동신고. 동그라미 1.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이 아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겁니다. 부동산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실제 거래 가격 등 줄여서 실거래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 동그라미 치세요. 30일 냅니다. 지금 매매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옛날에는 60일이었는데 30일로 바꿨어요. 30일 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줄여서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돼요. 이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매수인이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장에게 공동 신고합니다. 다음, 만약에 2번, 자, 거래 당사자 중,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자, 매수인은 신고하라 그러는데 매도인이 안 하려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혼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자, 매도인, 매수인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 줄이면 국가 등이야. 국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이 어느 일방이라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3번 문제 여기 됩니다. 자,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다음 4번이 가장 중요하죠. 개공이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해야 돼요. 개공이 중개를 했다. 개공이 신고무자입니다. 이때는 당사자는 신고무자가 아니에요. 자, 쭉 나가죠. 공동으로 만약에 중개한 경우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개공이 둘이다. 둘이가 쌍방다. 공동 신고해야 돼. 뒤에 거 조심하고, 개공이 거래를 했다면 개공이 신고무자니까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자주 나와. 만약에 자, 이 토지나 건물을, 자, 갑과 을이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거래했어요. 직접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고무자입니다. 근데 직접 하지 않고 중개사 개공이 중개를 했다. 개공이 중개했다 그러면 개공이 신고무자고 당사자는 신고무자가 아니에요. 막 개공이 또 쌍방 있다. 둘이다. 자, 매도인의 개공은 A가 했고 매수인에게는 B다. 그러면 둘이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거래를 했다면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걸 많이 나와요. 자, 또 5번입니다. 5번도 자, 개공이 이제 둘이 공동 신고했는데 이 사람은 신고하러 가려고 하는데 얘가 안 가려고 그래. 그럼 A가 단독 신고할 수 있어요. 자, 그게 5번.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자, 신고받은 신고관청이 어디라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자,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송합니다. 신고 필정은, 자, 등기할 때 첨부 서면입니다. 신고 필정. 다음 7번 중요. 7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아까 부동산 등이 뭐였어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야. 매수인이 신고인이 신고 필정을 받은 때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받은 걸로 본다. 자, 금인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자, 금인계약서는 제출 안 합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해서 신고 필정을 받으면, 자, 계약서에 금인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금인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금인계약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신고받으면 금인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금인계약서는 제출 안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아까 며칠 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30일 내입니다. 실거래 30일 내. 자, 제4로 갑니다. 30일 내 신고.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실거래가 신고해놓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쉽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자, 갑과 을이. 자, 지금 뭐,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아파트 값이 사실은 이게 한 3억 밖에 안 되는데, 둘이서 6억으로 신고합니다. 6억으로 신고해요. 그러면 이제 막 개공이 만약에 A 개공이 6억을 신고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6억 집값 2배 뛰었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가 오른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이 해제합니다. 이 거래를 해제해요. 그럼 이거 없는 게 되잖아. 이렇게 아파트가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제도 신고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값 거래를 결혼하니까 해제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해제 등도 신고합니다. 1번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 해제 무효 취소 묶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해제 등이라 그래. 자,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취소해도 소급에서 무효가 되잖아. 해제 무효 취소 합해서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해제 등이 충실이 안 돼서 그래. 자, 그 해제 등이 확정된 며칠 내? 30일 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나 무효나 취소가 되면 해제 등이 확정 또 이것도 30일 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아파트 거래 가격 교란시키는 걸 막으려는 거야. 그리고 다만 아까 신고하고 똑같아.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그라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거부하면 혼자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거래 신고는 만약에 개공이 중개했다. 그러면 누가 신고 의무자라 그랬어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라 그랬어요.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라 그랬어요. 개공이 신고 의무자라 그랬죠? 그런데 해제 신고는 개공은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해제 신고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점 조심해야 돼. 왜? 개공은 해제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인들끼리 해제하니까. 조심하고요. 당구장 표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과태료 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해제, 무효, 취소 신고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고 개공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할 수는 있어. 2번.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았다면 해제 신고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반드시 해제 신고할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또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상 둘이 공동 신고가 원칙인데 한쪽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제5로 갑니다. 신고했는데 그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해야 돼. 검증. 자, 동그라미 1번. 하도 요새 부동산 우리가 투기가 많아서 그래요. 1. 국장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 그리고 주택 가격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출간한다.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은 국장이라는 거. 국장. 그리고 2번은 줄거세요. 신고관청이야. 신고관청이 어디였죠?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야. 신고관청은 안동시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적정성. 다음 3번에 신고관청은 검증한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하기 위한 과제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6 갑니다. 신고 내용을 또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제대로 옳게 신고했는지 틀리게 신고했는지 조사합니다. 1번 신고관청이야. 신고관청은 안동시청은 시장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확정하지 아니하다고 정확하다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신고인에게 주란 거 보죠. 신고 내용을 보관시켜야 되겠죠.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신고 내용을 다 조사한 신고관청은 자, 안동시장이 이제 다 조사했죠? 그러면 그보다 높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시도에 보고하고 그리고 또 시도지사는 이를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국적인 자, 부동산 거래가를 알 수 있으니까 신고관청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국적인 거래 가격을 알아요. 자, 제2절 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자, 계약, 매매 계약을 신고했죠.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돼요. 제2절 주택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신고 안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자, 이거는 신고 금액을 좀 외워야 돼요. 자, 우리가 자, 매매 계약의 실거래가는 가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차는 일정한 금액 이상만 신고합니다. 자, 1. 신고 금액하고 신고 대상 지역 요걸 좀 외워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당사자는 주택, 요게 이제 주임법 2조에 따른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동그라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조금 이따 나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해야 돼.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부령이 정하는 항을 자, 이것도 30일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입니다. 자, 실거래가는 매매계약 체결 30일, 임대차 체결 30일 내에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에 관할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공동 신고. 아까 매매하고 똑같죠?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 일방이 만약에 국가 등인 경우는 당연히 국가 등이 신고 운사입니다. 자, 2번 요걸 내와야 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자, 조금 도시만 신고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만 적용합니다. 시골에는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돼요. 자, 갑니다. 당구장 표시 나오죠. 시군이야. 시군 가로 열고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합니다.
자, 군은 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만 신고합니다. 우리 예천군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고 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군, 광역시에 있는 군만 신고합니다. 시, 군, 그리고 구지역에서. 안동시는 신고합니다. 예천군은 신고 안 해요. 시,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 경기도에 있는 군, 그리고 구, 강남구, 서초구, 구지역에는 자, 여보죠? 보증금이 얼마 초과해야 돼? 6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이거 내워야 됩니다. 보증금이 얼마 초과? 6천만 원 초과야. 6천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6천만 1원부터 신고하는 거야. 6천만 초과. 또 월세가 3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한 경우만 임대차 계약 신고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자 월세를 딱 30만 원으로 많이 정한단 말이야. 신고 안 하려고. 왜? 30만 1원 되면 신고해야 되니까. 초과입니다. 초과. 6천만 초과 월세 6천만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만 신고합니다. 자, 가로 읽어보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합니다. 자,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만약에 신고를 거부해 임대인은 자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임차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금 해봅시다. 어디만 신고한다고? 시, 군, 구야. 군은 시골은 아니고 도시군만. 자 어디죠? 광역시에 있는 군, 경기도에 있는 군입니다. 우리 그냥 군은 신고 안 합니다. 뭐 여기 예천군, 봉화군 뭐 이런 데는 신고 안 합니다. 안동은 시니까 신고하고 보증금이 얼마 이상? 6천 초과. 월세는 30만 원 초과. 요거 작년에 출제한 거죠. 자, 4번 갑니다. 4번. 신고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신고 필증. 그리고 5번. 신고 관청은 즉 안동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현재 그 위임하고 있죠. 우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동시까지 갈 필요 없고. 자, 2번.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동그라미 치세요. 의제가 같은 말이 뭐죠? 의제한다 같은 말, 간주한다 같은 말, 뭐뭐로 본다 같은 말입니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 자, 1번 임차인이 우리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읽어보세요. 전입신고한 때 전입신고하면 대항력 갖추는 거죠. 전입신고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 계약 신고한 걸로 노를 주세요. 본다.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자 임대차 계약 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간주한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돼요.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전입신고하면 이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본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내용 2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자 이미 다른 법에서 특별법에서 신고했으니까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본다. 다음 3번 중요 표시하세요. 3번
자, 중요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이제 안동시청에서 즉 우리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에서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우리 민법에는 주임법 3조 6에 따라 줄거세요. 확정일자를 부여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임대차 실거래가 내가 신고했어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딱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갖추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실거래 신고했어요. 신고하면 뭐 한 걸로 본다? 신고하면 전입 신고한 걸로 본다. 또 전입 신고하면 실거래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또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뭐 한 걸로 본다? 확정일자를 찍어준 걸로 간주합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당연히 신고만 하면 우선 변제권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임법에서 이렇게 배우잖아. 주임법에서 대항요건이 뭐였죠? 대항요건이 자, 주택에 이사도 인도받고 뭐하죠? 자,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이 바로 전입신고잖아.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 갖추잖아요. 전입신고. 그리고 딱 전입신고하면 실거래가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실거래가 신고했어요. 실거래가 신고하면 뭐 한 걸로 본다?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보는 거죠.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보니까 우선 변제권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 신고하라는 거야.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걸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자,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거죠. 자, 이 경우 읽어보자. 읽어보면 신고관청은 주임법 3조의 6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은 그 장부를 작성을 해야 돼. 또는 주임법 3조 6에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외우라고 이제 박스로 좀 정리해 준 거예요. 한번 보죠. 1. 신고 개요갑니다. 자, 9번은 의무 여부입니다. 자, 일단 실거래 신고하고 해제 신고만 하세요. 오른쪽에 정정과 변경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자, 거래 신고는 의무는 해제 신고를 며칠 내에 해야 되죠?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해야 되고 해제 신고도 해야 돼요. 오른쪽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청은 외우지 마세요. 옛날에는 출제했지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자, 그 밑에 서식 발급은 실거래 신고서 제출하죠. 해제 신고 서면 제출합니다. 그리고 실거래하면 뭘 내준다고요?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해제 신고는 해제 신고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 줘요. 자, 거래 신고는 신고 필정이라고 그러고 해제 신고는 신고 확인서라고 합니다. 신고 확인서. 자, 양가로 1번 내려오세요. 신고 방법과 대출 대행입니다. 시기 갑니다. 아까 실거래가 신고는 며칠 내였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해제 등 신고도 30일 내죠. 신고는 의사한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부동산 소재지야. 항상 우리가 전번주까지 배웠던 자, 부동산 중개는 어디죠? 중개사무소 소재지야. 여기 지금 실거래가는 전부 뭐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자, 신고 대상 가죠. 1. 부동산 두 개밖에 안 되죠. 토지하고 건물의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 입광공원 신고 안 합니다. 다음 2.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거는 8법이죠. 몇 법? 8개 법. 8개 법 또 읽어보죠. 1. 주택법. 2. 도시개발법. 3. 도정법. 4. 빈지법. 5. 택지개발 촉진법. 6. 공공주택 특별법.
7.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법. 요 8개 법에 의한 공급계약이야. 공급계약이란 것은 최초 분양계약 얘기예요. 최초 분양계약. 자, 3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줄거 지위 매매계약. 지위. 취득할 지위입니다. 지위. 지위니까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죠. 자, 동그라미 1번. 8법 주택법 등 8법 공급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입니다. 8법에 의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토지 분양권. 다음 이 법 2개, 두법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입주권. 빈지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는 입주권이죠. 도정법하고 빈지법으로 취득한 입주권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우리 확인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갑니다. 신고는 일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가로 열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자문서.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제출 안 합니다. 계약서는 제출 안 해요.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분증명서는 제시해야 돼. 네,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다음 신고서에는 서명 또는 날이냐 또는 그리고 공동으로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하면 돼. 자, 날인은 둘 다 합니다. 그러나 제출은 한 사람이 하면 됩니다. 주의, 공동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기 신고서, 실거래 신고서에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 여기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요. 그럼 신고서 한 장이잖아. 제출은 혼자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제출하든 매수인이 제출하든. 만약에 한 사람이 신고 거부해요. 그러면 이때는 조심해야 돼. 매도인은 거부하고 매수인이 혼자 간다. 그럴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가져가야 돼요. 거래계약서 뭡니까? 매매계약서라는 거야. 매매계약서 사본. 왜? 거짓말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매매계약서 사본하고 그 거래를 갖다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1인이 신고할 수. 이건 좀 외워줍니다. 한 사람이 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뭘 가져가야 돼?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하고 또 자 사유서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한 명이 신고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대행할 수 있는 1. 자 1번에 당사자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위임장 주면 되겠죠. 당사자의 친구가 위임장하고 신분증명서 사본 가져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개공이 신고해야 되는데 소공한테 신분을 보낼 수 있어. 소속 동그라미 치세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1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대행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신고합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는 안 돼요. 자, 소공이 신고할 때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적어 보세요. 소공이 아니라 자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어요. 누구만 대행할 수 있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대행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죠. 동그라미 1번 신고 대상들.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다음 오른쪽 2번. 자, 조심하라고 해서 1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뭘 첨부한다 그랬죠?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합니다. 그리고 자 1인이 신고할 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는 신고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음 양가로 2번 신고할 대상. 요걸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자, 신고 대상. 요게 자주 나옵니다. 자, 신고 대상 이제 신고서에 작성하는 거. 자, 신고할 사항. 거래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 1.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죠.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음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3.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뭐죠? 표시죠. 표시. 부동산 표시.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겠죠. 토지냐, 건물이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그 종류. 다음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죠. 실제 거래 가격, 실거래가, 실거래가. 다음 기억,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조정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만 그래요.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야 됩니다. 조정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 다음 니은, 거래 대상 주택에 만약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그리고 입주 예정시, 이거는 투기 과열 지구만 적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적어야 돼. 어느 지역만? 투기 과열 지구만. 투기 과열 지구. 다음 6번에 계약에 온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7번 중요. 7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만 적습니다. 직접 거래할 때는 아니고 개공이 중개해 가지고 한 경우만 개업 공인 인적사항,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입니다. 7번은 개공이 중개한 경우만 적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는 7번 안 적어요. 7가지를 차라리 여기서 자주 나와 이제 신고사항. 다음 2번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등 신고. 해제 등이 뭐였죠? 해제, 무효, 취소. 이게 민법을 알아야 다른 과목이 되는 거야. 해제, 무효, 취소 등 신고입니다. 1. 신고는 해제 등 신고는 며칠 내죠? 똑같죠? 해제 등이 된 날부터 30일 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입니다. 반드시 해제도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X야. 자, 2번 이제 신고 확인서 교부해주고 의제 조심. 땡땡. 신고 관청은 자, 지체 없이 신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해제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자, 우리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컴퓨터로 계약했으니까 신고서 제출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맨 밑에 4번 아까 부동산 거래 가격 구축과 검증 이 누가 한다 그랬죠? 국장이 한다 그랬죠? 국장.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국장. 자,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장입니다. 시장 X야. 국장은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하며, 이게 현재 이제 다 한국 부동산원에 다 위임 줬단 말이야. 부동산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검증 결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검증은 누가 하죠? 검증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시장 군수구청, 이건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은 적정한 여부 검증하고 통보를 해야 돼. 순서가 어떻게 됐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자 보고하죠. 자, 활용은 세무서에서 활용하잖아요.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시장이 아니고 세무서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5번 중요 표시하세요.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실거래가 이제 작성할 때 1. 거래 대상 종류가 자 공급 계약. 그거 최초로 공급하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땅이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안동이 못 들어오죠? 산업단지 여기. 예? 예, 산업단지 여기 못 들어오죠? 아유, 예. 바이오 산단 되면 이거 그 하자는 거 깨끗이 밀어가지고 이제 이거 토지 이제 분양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토지 분양한단 말이야. 그 지분 부여할 때 뭐 준다 그랬어? 어제 했어. 그죠? 블록식으로 준다 그랬잖아. 블록식으로. 이게 만약 10단지다. 그럼 10단지 10다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이렇게 부분 준단 말이야. 그것도 단지잖아. 단지. 자, 이겁니다. 이걸 바로 이렇게 잘라주니까 분양계약이라 그러나. 나눠서 쉽게 해서 나눠가지고 양도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매매 똑같은 거야. 아파트도 분양 이렇게 잘라서 준다. 그래서 분양이라는 거예요. 건물도 분양이고 땅도 분양입니다. 최초로 분양계약 요거죠. 이거는 8법이었어. 그죠? 자, 그리고 공급계약 이걸 임용 분양이라 그래요. 공급계약 최초 분양계약이죠. 또는 전매계약 줄거세요. 자, 전매란 말이라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파는 거야. 자, 이쪽에 만약에 10의 1을 을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계약이잖아. 그럼 분양받을 때 내가 1억이다. 1억이 분양받아.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권을 병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은 분양권 산 사람. 이건 전매잖아. 그죠?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전매라 그래요. 전매는 뭐라고?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최초로 우리가 이 땅이 만약에 한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걸 개발하니까 이제 1억으로 뛰었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바로 부가가치세죠. 부가세야. 부가가치세 때린단 말이야. 자, 그걸 조심해야 돼. 두 개의 최초 공급 계약, 분양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뭘 포함한다? 부가세 포함. 이걸 내봐야 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이거 내봐야 됩니다. 최초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 즉 분양 계약이나 입주권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부가세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미 있는 건물 있잖아. 자, 여기 지어진 건물 있어요. 여기 지금 갑이 살고 있죠. 소유자 갑이야. 이 건물을 자, 을한테 팔았어요. 요렇게 팔 때는 이거 부가세가 없잖아요. 새로 진 게 아니니까. 이때는 부가세는 제외되죠. 뒤에 그 외 거래기다. 그 외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부가세를 포함해서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뭐죠? 최초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인 분양권, 입주권이죠. 분양권은 아까 법이 몇 개였죠? 8법에 의한 분양권이고, 입주권은 몇 법? 2법, 2법이죠. 2법이 뭐야? 도정법에서 입주권, 빈지법의 입주권. 그걸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주 나와요. 요게 이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오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2절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으로 가죠.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